더 내거나 전세를 올려도 한 2년쯤 있으면 그러잖아요. 무슨 전세값 5천만 원 올려달라고 막 울었는데 안 돼서 뭐 쫓겨났다고요. 그럼 그때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이때 제가 조사를 해보고 막 인터뷰 해봤거든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 만났는데 그냥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고향이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좋으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동네 발전하는 것 같아서 참 좋다고. 아, 그래서 여기 고향이세요? 그랬더니 고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성이나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진짜로 이타주의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월세를 더 내고,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전세값을 더 내더라도 자기 고향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자기가 잠깐 이게 스쳤던 이 동네가 이 번듯한 동네가 된다는데 자기는 박수를 치잖아요. 아, 진짜 고결하죠. 아, 진짜 착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착한 거 갖고는 문제를 못 푼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정경련에 제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경련에서 이상한 거 하면은 막 전화 걸어서 야, 씨, 똑바로 해.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얘가 또 부동산을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경련에서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종부세 없애달라고 막 논평을 해서 제가 전화 걸어가지고서 야, 그러면은 사실은 부자한테도 안 좋고 다 안 좋은데 너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 하도 뭐 어쩌고 보고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근데 너 집 없잖아. 그래서 걔 전세 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진짜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집이 없더라도 집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자기는 그 교회 다녀요. 정말 성경적인 삶을 살지 않냐. 그래서 그래, 오래 살아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문제 중에서 이기주의대로만 했었어도 이 문제가 저는 많이 풀렸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각자 자신의 일을 하자라고 그랬으면은 이를테면 자기 집 월세가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반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황당한 거는요, 아이언 뉴타운에서 봤어요. 그때 아이언 뉴타운이 수치가 그때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의 수치가 10%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7, 8%의 땅 주인이 다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입자들이거나 아니면 가게가 많아서 그 임대 가게거든요. 그러니까 10% 미만의 사람들이 아이언 뉴타운을 결정할 수 없는 경제적 구조잖아요. 90%는 당하게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해요. 그래서 또 아이언 뉴타운 가봤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또 상인연합회 이런 데서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는 이타주의자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많은 이타주의자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유럽에서 썼던 분석들이 한국에서 거의 안 먹혀요. 예를 들면은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계급투표라는 얘기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부자는 부자 정당에 찍어주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정당에 찍어주고, 노동자는 노동자 정당에 찍고, 뭐 그런 거거든요. 옛날에 민주노동당에서 이렇게 할 때 당원 분석을 해봤거든요. 당원 중에 노동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딱 한 25평에서 35평의 전세 혹은 자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민주노동 당원이거든요. 아마 진보신당도 비슷할 건데 요즘 20대 당원들이 있어서 개털들이 좀 껴있겠죠, 여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여기에 그 계급이 들어가지 않아요. 노동자 농민이라고 하는데 농민들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전농에 관련되어 있는 그 활동가들 하고요. 그 언저리 사람들이 들어가 있지 일반적인 사람들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계급이라는 거를 설명하려고 보니까 계급 현상은 그 산업화가 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계급 투표 현상이라든가 혹은 계급 문화 같은 게 나오려면은 보니까 3대 노동자가 있어야 되는 거라는 게 하는 가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아시겠죠? 아버지 노동자였고 나 노동자인데 우리 아들도 노동자면 걔가 그때 노동자를 위해서 투표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하준 선생한테 들은 얘기니까 아마 진짜일 텐데요. 그 실사례라는 거예요. 그 영국의 노동자 엄마가 있었는데 아들이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막 아들한테 엄청 화를 내고 막 의사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너는 노동자의 자식인데 어떻게 우리 계급을 배신하고 의사가 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얘기 듣기는 했어요. 듣긴 했는데 제가 직접 본 사례가 없어서 그랬는데 장하준 선생이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엄마가 공장 다녔었는데 아들이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됐더니 엄마가 나가라고 그런 거거든요. 너는 우리 집 가문을 먹칠했어. 그런 거잖아요. 그럴 날 없겠지, 우리나라. 이게 3대 노동자가 되면은 자기 자식도 그 뒤에 노동자일 게 확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노동자 정당에 하는데 한국은 2대 노동자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노동자였던 사람들은 그때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괜찮았잖아요. 그 다른 농업이나 이런 데 비해서. 그러니까 노동자라서 괜찮은 게 아니라 농업이나 이런 게 해체가 돼서 그런 건데요. 그때 노동자였던 사람들이 지금 막 먹고 살만한 사람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목숨 걸고 노동자면은 지금 과외 공부시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노동자면 절대로 자식은 노동자를 안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누군가 노동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한 턴 더 걸어서 3대가 되면은 그때는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손 들어볼까요? 여기 혹시 3대 노동자 계시나요? 아니 근데 그 공단 지역에 가면요. 우리나라 이렇게 현대가 만들었던 울산공단이나 근처에 구미공단 하면은 그게 60, 70년대에 만든 거 아니에요. 그때 노동자였으면 그 사람들이 아들을 낳았으면은 뭐 지금 아버지가 막 됐을 그런 나이 아니에요. 근데 잘 없고 그래봐야 2대고 그 애가 또 울산에서 노동자를 하면 3대 노동자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화가 이게 짧아가지고서 이게 아직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급 투표로도 지금 설명할 수가 없고 아까 그 땅값 현상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합리성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고 별의별 짓을 제가 다 해봤거든요. 청계천에 아들 데리고 나와서 그 물에 아들들 발 이렇게 담그게 하잖아요. 그거 이게 안 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물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부 얘기고 한강 원수로부터 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안전할 수 있지만요. 중간에 몇 가지 물들이 또 유입되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에 나오는 지하수도 유입되고 그래서 어떤 식의 오염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서 내려오는 계곡물하고는 그 다른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발을 담그게 하는 엄마를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은 참나라당이나 이런 사람 너무 좋아하는 이타주의 같은 거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대기 오염도가 제일 나쁜데 세 군데를 해보면은 여기 서울광장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랑 시청학광장이랑 그 다음에 강남역 사거리 있는 데 있죠. 거기는 건물이 많아서 공기가 안 빠져나가요. 그런 데가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청광장이나 그 광화문 광장에 스케이트장에 이렇게 애들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 부모님도 보면 저는 진짜 이타주의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내 자식을 봉양해서라도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형이 됐던 그게 파리 시청에서 했던 건데요. 그거는 시대섬에 있거든요. 그래서 샌드강이 바로 앞이고 공기도 잘 빠지게 돼 있고 이면 도로예요. 그러니까 시청이 서울은 큰 도로 있잖아요. 굉장히 작은 이면 도로에 뒤로 와 있고 조그매요. 그리고 거기는 그냥 낮에 가면은 진짜 그 파리 쥐가 되게 많거든요. 거기 숲이 많아가지고 쥐가 막 다니고 뭐 그런 데라서 진짜 자연 같은 데거든요. 그런 데니까 그런 데는 스케이트 타도 되는데 시청학광장에서 왜냐면 아이들은 호흡기가 이게 운동할 때는 굉장히 열리잖아요. 열리고 폐 깊숙이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하다가 어떨 때는 서울시청 공무원의 대기 담당하는 과장하고 얘기를 해봤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선생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거 얘기하면 제가 잘려요. 라고. 그러니까 그냥 알기만 하고 덮고 가는 거거든요. 덮고 가는데 그런 캠페인을 그냥 정부가 반대하니까 강하게 못하고 가끔 글을 쓰거든요. 그게 위험한 거다. 그거를 설명하려면은 그게 이기주의일까요? 이타주의일까요? 자식을 데리고 가서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게 이기주의라고 설명하는 건데 이를테면 그 미세먼지가 제일 높은데 자기 자식을 데리고 가서 놀아라고 하는 그 엄마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거 되게 부족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계급 투표나 이런 식으로 뭔가를 설명하기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때때로는 이제 과하게 사지 않는 얘기지만
미학 같은 얘기들도 행위에 개입을 하죠. 그러니까 이쁜 거 좋아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직선들의 대한민국에서 한 번 썼던 얘기인데요. 새만금 방조제 위에 올라가면은 한국의 반이 다 보여요. 거기가 있으면 버스가 계속 오거든요. 버스가 오는데 어떤 버스는 가끔 시민단체에서 보내는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방조제를 보면 그 아줌마들 보면 또 눈물을 막 흘리고 막 그래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버스가 있고요. 또 어떤 버스는 관광버스거든요. 그러면 아저씨랑 아줌마가 박수 막 쳐요. 진짜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 두 집단이 한국 같이 사는 거예요. 사는데 그렇게 그 동일한 시대를 사는데 미감이 다를 수 있나라는 그런.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선 그것도 나이도 비슷한 30, 40대 애들 데리고 온 똑같은 거의 뭐 그런 건데 그럴까라는 그런. 하여간 이런 식의 질문들을 계속 쫓아가면서 할 건데요. 저는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거와 지식이라는 거와 똑똑하다는 게 조금씩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저는 아직도 믿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알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데도 그렇게 할까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러니까 언론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충분히 사람들한테 지식을 알려주고 있지 않고 그런 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이를테면 우리가 유럽처럼 이를테면은 TV에서 다큐멘터리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했던 뉴타운에서의 세입자 같은 일이 벌어졌으면은 우리나라 사람 나쁜 사람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일이고 자기한테 어떤 효과가 올지 사실은 우리는 얘기해 준 적도 없고 알려준 적도 없고 제대로 얘기도 못 해봤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똑똑해지기 내지는 그거를 이제 집단 지식이라는 형태로 표현하거든요. 컬렉티브 날리지라는 형태의 그 일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효과가 높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아주 야무진 꿈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요. 이를테면은 논술 시험 볼 때 그 논술을 외우는 그 머리를 다른 데 쓰면은 진짜 우리가 많은 걸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얘기만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우리가 위기인가 아닌가라는 위기 아닌 그런 질문들을 한 번씩 해보시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노무현 초기 중기에 그때 시민단체나 아니면은 소위 반대했던 사람들에서도 의견이 딱 갈렸었어요. 어떻게 갈렸냐면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얘기했던 사람들은 모든 거는 잘 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잘 되고 있고 조금만 있으면은 한나라당은 해체될 거고 조선일보는 망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좋은 사회로 갈 거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아니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좀 있으면 정권은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쟤네가는 지금 이런 식이라면 영구집권 할 거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그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잘 될 거다라는 생각과 지금 우리는 위기라는 그 판단 속에서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위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위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그 사람들이 저한테 붙인 게 식자우환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저 새끼는 아는 게 많아가지고서 참 걱정도 많네. 그래서 제가 성이 우시잖아요. 제가 그런 거 할 때 어디 가서 막 큰일이다 그러면은 우한이 또 시작됐다라고 막 그래요 그때. 근데 저는 그때 진짜 위기라고 봤는데 그리고 진짜로 정권은 넘어갔고 그리고 진짜 하다 못해서 우한이라는 별명도 있고요. 그다음에 막 우리끼리 모이면 밤에 막 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박 치는 밤이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청와대 사람들이 저한테 한 건데 막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랬더니 어젯밤에 우박이 쳤다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되게 사회학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좋은 얘기 하는 사람은 아니고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텐데요. 그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하고 달리 사회과학이라는 거는 싫은 소리 할 일이 더 많고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네덜란드 얘기할 때 그랬던 것처럼 사실 학문이 필요 없는 상태가 좋은 상태거든요. 이런 거 안 해도 괜찮고 그냥 뭐 재밌게 살고 즐겁게 놀고 열심히 먹었더니 우리나라 잘 되더라.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면 진짜 우리가 망하니까. 그래서 좀 싫은 소리를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사회과학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공부 시작하면 첫 번째 증상이 이제 잘난 척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티매 같은 거 들고 다니고. 그 다음 그거 좀 지나면은 그 다음 혼자 속상해요. 나는 아는데 쟤네들은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자기를 막 괴롭히는 단계가 되거든요.
세 번째가 되면은